시마니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트라우마로 인식되는 사건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으시고 아주 기억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인식해서 바라보고 느껴서 마음 비우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큰 사건에 따른 마음은 엄청나게 크게 일으켜지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몸에 저장이 되고 이 마음은 그 사건이 끝나도 마음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에 의해서 현실에서도 엄청난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꼭 인식해서 버릴 필요가 있어요. 내가 현실을 살지만 사실은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 그 사건을 겪었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게 돼버리는 거죠. 마음 때문에. 그래서 내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인식해서 그 마음을 비워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아버지한테 심하게 주기적으로 매질을 당해서 그런 사건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,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성추행이라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트라우마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,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혹은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겐 엄청난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내가 그런 큰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사건에 따른 마음이 저장돼서 그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매질을 당했다고 쳐봐요. 그럼 나는 커서도 아버지를 볼 때 좋은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나를 때렸던, 어린 시절 나에게 분노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인식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올 거예요. 근데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저장됐던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매질 당했던 그 마음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,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인 어린 시절에 나로 투사가 된다면 당연히 그 내 자식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알게 모르게 너무나 이렇게 과보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어린 시절 매질을 당할 때 매질을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가해자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내 자식에게 매질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혹은 내가 과거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면 난 당연히 남자를 볼 때 온전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남자를 대할 수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남자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에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했던 그 사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를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고 혹은 너무나 믿고 살기도 올라오고, 또 어떤 부분은 내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느끼기도 하고 약자라고 인식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럼 또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택을 할 때 쉽게 결혼을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또 내가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남편을 보면서 여러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또 혹은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나는 그 속에서 엄청난 큰 슬픔과 버림받은 마음을 느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또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, 잘못될까봐 또 그 속에서 또 엄청난 고통이나 괴로움 혹은 집착의 마음을 쓰게 될 것이고,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청산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.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우리는 어떤 큰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그 마음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.
너무 또 그 마음을 받다가 또 잘못될까봐, 뭔 일이 벌어질까봐, 또 너무 수치스러워서, 너무 두려워서 자꾸 외면을 하게 되죠. 근데 그 외면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없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잠재의 시간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. 점점점 커지다가 내가 느끼고 싶지 않아도, 내가 봐주고 싶지 않아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비슷한 사건이나 상황이 오면 불쑥불쑥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, 많은 분들은 내가 느끼면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내가 제대로 인정하고 느껴야 그 마음을 잘 느끼는 거고 그 마음을 잘 비워낼 수 있는 거거든요. 내가 그 마음이 너무나 무서워서, 내가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, 내가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외면한다면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도 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게 아니라, 나는 안 느끼고 싶은데 이게 그냥 저절로 치밀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는 형국이고 관념이 날 잡으러 오는 형국인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용기 내서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매질을 당할 때 느꼈던 그때 당시의 나, 그 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, 너무 두려웠을 것이고, 너무 슬펐을 것이고, 버림받은 마음을 느끼면서 또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이고, 또 너무 화가 났겠죠, 아버지한테. 그러면 그랬던 그 마음을 차곡차곡 다 느껴주는 거예요. 아, 너 너무 힘들었구나. 너 너무나 고통스러웠구나. 너 너무나 슬펐겠구나. 너 너무나 두려웠겠구나. 많이 수치스러웠겠구나. 아버지가 너무 미웠겠구나. 이렇게 그 마음을 느껴줄 때 그 마음은 느끼는 만큼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.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. 여기서 느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알지만 내가 용기 내서 끝까지 느껴주고 끝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. 내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10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고 쳐봐요. 그러면 내가 청산을 할 때도 10 정도의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느껴주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이 마음을 느끼면 당연히 버려진다는 마음으로 그 사이즈의 강도만큼, 내가 그때 당시 느꼈던 사이즈의 강도만큼 느껴주면 그 마음은 서서히 풀리면서 나가게 됩니다. 그 트라우마적인 사건에서 벗어났다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 괴롭지 않은 거예요.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도 나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, 내가 그렇게 매질을 당하면서 나 자신에게 느꼈던 수치심이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버림받은 마음 또한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 마음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고, 당연히 자식을 볼 때도 나의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가해자의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대할 때도 아주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아이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내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많이 괴롭겠지만, 많이 힘들겠지만 그 마음을 봐주는 거죠. 그때 당시 그 아이가 얼마나 창피했을지,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, 얼마나 남자에 대해서 미움이 올라왔을지, 살기가 올라왔을지,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한번 봐주는 거죠. 충분히 느껴주는 거죠. 사실은 봐준다는 건, 봐주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. 그 고통에 쌓인 그 아이의 마음을 외면해 버릴 때 그 아이는 진짜 외면받는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, 내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가 나고 어디가 부러지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많은 상처를 봐주고 어루만져주고 보듬어 줍니까? 근데 왜 마음의 상처는 상처가 클수록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외면해 버리는 거잖아요.
근데 상처가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이 봐줘야 되고, 더 많이 느껴줘야 되고, 더 많이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겁니다. 그건 그냥 마음일 뿐인 거지 누구의 잘못도 진정한 수치도 아닌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온전히 느껴주고 인정해 줄 때 그 마음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트라우마에서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해방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실에서도 내가 남자에 대한 고통이라던가 남자에 대한 미움이라던가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또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적인 마음을 청산하고 나면 청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더 큰 사랑이 올라오게 되거든요. 나에 대한 수치나 나에 대한 원망이라던가 이런 마음을 청산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나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면서 현실에서 나를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자존감 높은 마음을 쓰게 되기도 하고 또 부모에 대한 마음을 청산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자식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혹은 부모님이 어린 시절 돌아가셔서 내가 버림받은 마음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을 때 그 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바라보고 청산해낸다면 나는 부모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많은 감사함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수행이라는 건 마음을 비워낸 자리에 많은 사랑과 감사함이 풍요로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식하게 될 때까지 하나하나 마음 비우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큰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다면 용기 내서 한번 그 마음을 바라봐 보시고 그 마음을 비워내신다면 그 속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, 사랑하는 마음,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이 조금은 인식하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